안녕하세요.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72세의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평생 때밀이로 모은 전 재산을 믿었던 지인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진실과 할머니가 과거에 베푼 선행이 어떻게 기적 같은 결말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대구 남구의 낡은 대중목욕탕.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72세의 홍정임 할머니였죠. 시각장애 3급이지만 40년 넘게 이곳에서 때밀이로 일해온 정임 할머니에게 이 목욕탕은 제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임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요. 목욕탕 사장인 영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서둘러야죠. 눈이 보이지 않아도 목욕탕의 모든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정임 할머니였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손끝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손님들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강도로, 어떤 방향으로 밀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은 다른 때밀이를 거부하고 오직 정임 할머니만을 찾았습니다. 정임아, 당신 손은 정말 황금손이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주지? 50년째 단골인 김순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손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시원해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 정임 할머니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력을 잃고 20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죠. 그렇게 홀로 남겨진 정임 할머니에게 이 목욕탕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임 할머니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금통에 돈을 넣는 시간이었죠. 벌어온 돈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어서 저금통에 넣으며 작은 점자 메모지에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오늘은 8만 원, 어제보다 2천 원 더 벌었네. 정임 할머니는 점자로 메모를 하며 작은 기쁨을 느꼈어요. 이렇게 모은 돈이 벌써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찻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정임 할머니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찻집에서 손님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금통을 품에 안고 있으면 마치 꿈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화요일 오후 목욕탕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정임 누나,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장명환이었습니다. 55살의 명환은
20년 전부터 정임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서 전기 수리공으로 일하며 가끔씩 할머니 집의 전기 문제를 도와주곤 했어요. 어머, 명환 씨 아니에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임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환은 정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요즘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제가 봐도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명환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누나, 이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혼자서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사기 사건도 많고 눈이 불편하시니까 은행 가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정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은행에 혼자 가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돈도 제가 은행에 넣어드리고 통장 관리도 제가 해드릴게요. 누나 혼자서 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서 안 되잖아요. 명환의 제안에 정임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명환은 계속해서 정임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누나, 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데요. 20년이에요. 20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나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현금 보관하는 것도 위험해요. 도둑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린다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정임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최근에 동네에서 독거노인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있었거든요. 더욱이 명환은 지난 20년 동안 정임 할머니의 집 전기가 나가면 밤늦게라도 달려와 고쳐주었고, 가끔은 반찬까지 가져다 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돈이 좀 많거든요. 정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 걱정 마세요. 저도 아이 둘 키우는 가장이라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누나 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결국 정임 할머니는 명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정말 고마워요. 돈 관리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정임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 할머니는 집에서 3,200만 원이 든 저금통을 명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예요. 잘 부탁드려요. 명환은 정중하게 저금통을 받으며 말했어요.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내일 바로 은행에 가서 정기적금으로 넣어 드릴게요.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명환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죠. 명환이 정임 할머니의 돈을 맡아간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명환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누나,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이자도 좀 붙었고요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정임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명환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정임 할머니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전기 수리일이 많아서 바쁘겠지 뭐.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명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정임 할머니는 명환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정임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택시를 타고 겨우 명환의 집 근처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환 씨요? 명환 씨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명환 씨를 아세요? 정임 할머니는 멍해졌어요. 이사를 갔다고요? 그런데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정임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복지사인 김소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영 씨, 혹시 저와 함께 은행에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 통장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은행에 도착한 정임 할머니와 소영 씨,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해지되었다고요? 네, 2주 전에 장명환 씨가 와서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해 가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정임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영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장명환 씨가 정임 할머니의 대리인이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께서 시각장애로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처리해 드렸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은 거라는 걸 말이죠. 3,200만 원이 모두 없어졌다고요? 정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소영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정임 할머니는 소영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돈을 맡긴 거라고요. 정임 할머니가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수사관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계약서나 녹음 파일 같은 거 말이에요. 정임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명환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피해자분께서 시각장애가 있으시니까 법정에서도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수사관의 말에 정임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소영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누가 훔쳐갔는데.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어요. 고소장은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찻집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한 지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소영 씨의 도움으로 겨우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정임 할머니에게 불리하기만 했습니다. 명환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정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임 할머니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돈을 맡기신 것도 맞지만 그건 제가 어려울 때 써달라고 주신 돈이었어요. 명환의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20년 동안 정임 할머니를 성심성의껏 도와왔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명환 씨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셨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신 것입니다. 정임 할머니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돈을 맡긴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명화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눈도 불편하시니까요. 더욱 화가 났던 건 명환이 가져온 증인이었어요. 명환의 아내 김영숙과 동생 장명수가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거든요. 정임 할머니가 우리 오빠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돈도 오빠가 힘들 때 쓰라고 주신 거라고 직접 들었어요. 정임 할머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피고는 할머니께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간 겁니까? 하지만 명화는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갑자기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되어서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요. 법정 한편에서는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눈 안 보인다고 저렇게 속이다니. 불쌍하네. 그래도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정임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어요. 재판장도 난처해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주장도 이해가 가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고 측의 주장처럼 증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정임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임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자로 쓴 저금 기록이었어요. 재판장님, 저에게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정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점자 메모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매일 저금할 때마다 점자로 기록해 둔 거예요. 날짜와 금액이 모두 적혀 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점자 전문가를 불러서 해석을 요청했어요. 점자 전문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정말 정교해요. 매일의 날짜와 수입 금액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기록은 명환 씨에게 돈을 맡기기 전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저금통의 보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명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하지만 명환의 변호사는 여전히 버텼어요. 점자 기록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관련자이신가요?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할머니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성 때문이었죠. 재판장이 질서를 잡으며 물었어요. 성명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말씀해 주세요. 남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승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임 할머니를 잘 알고 있어요. 승호는 천천히 정임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전에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그 아이예요. 정임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30년 전이요? 네, 제가 8살 때였어요.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저를 할머니께서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씻겨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석 달 동안 재워주셨잖아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정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설마, 그때 그 작은 아이가?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길거리를 떠돌던 저를 말이에요. 승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입양기관에 연결해 주셨고 그 덕분에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구지법에서 법원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너무나 극적인 만남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법정에 통역 업무로 와 있었는데 홍정임이라는 이름을 듣고 혹시나 해서 방청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찾던 그 할머니였네요. 승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증인께서는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할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선하고 정직한 분이세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승호는 명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기 사건을 봤는데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의 행동 패턴이 전형적인 노인 대상 사기꾼의 그것이거든요. 명환은 당황해서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승호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께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이사를 가신 거죠? 그리고 왜 연락을 끊으신 거고요? 승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법원 통역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피고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장명환 씨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새 차를 샀고 아파트 전세금도 크게 올려서 이사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사립학교로 전학시켰죠. 이 모든 걸 전기수리공 월급으로 할 수 있을까요? 승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명환은 말문이 막혔어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 지점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명환 씨가 정임 할머니의 돈을 인출할 때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이 할머니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죠. 명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승호는 정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승호의 증언과 증거 제시로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위조된 위임장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거든요. 재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장명환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명환은 고개를 떨구며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어요. 정임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20년을 믿고 지냈는데 이렇게 배신하실 줄은 몰랐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정임 할머니를 승호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승호야.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승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정임 할머니는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후로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해왔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승호의 말에 정임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원 통역 일과 병행하면서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찻집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승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이름으로 찻집을 열어드릴게요. 이건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정임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승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승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임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면서 전국에 알려진 거예요.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속인 사기꾼과 할머니의 은혜를 갚은 제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도 있구나. 할머니에게 힘을 보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국 각지에서 정임 할머니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업가는 찻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용돈을 모아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도 정임 할머니를 돕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죠. 정임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내가 이런 관심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 승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선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선행이 모두 돌아오는 거예요. 정임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보내온 후원금이 무려 2천만 원을 넘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임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 거였죠. 승호는 약속대로 정임 할머니를 위한 찻집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구 중구의 조용한 골목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할머니, 이곳이 어떠세요? 승호가 정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찻집 안을 안내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벽을 만져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나는구나. 여기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목욕탕에서만 일해온 정임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찻집 인테리어는 정임 할머니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되었어요. 시각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물건의 위치를 일정하게 배치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죠. 벽에는 점자로 메뉴판도 만들어 붙였어요. 간판은 뭐라고 할까요? 승호가 물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임이네 따뜻한 손으로 하면 어떨까?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건 이 손이니까. 승호는 훌륭한 이름이라며 박수를 쳤어요.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찻집에서 쓸 그릇들을 기증해 주었고, 근처 제과점 사장님은 케이크와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심지어 유명한 차 전문가가 찾아와서 맛있는 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할머니, 저도 가끔 여기 와서 도와드릴게요. 복지사 소영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시니까 아마 찻집이 성공할 거예요.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정말 내가 찻집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승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할머니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개업 당일 찻집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찾아온 거였어요. 첫 번째 손님은 바로 승호였습니다. 할머니, 유자차 한 잔 주세요. 정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유자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향이 찻집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여기 유자차 나왔어요. 정임 할머니가 승호에게 차를 내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번째 손님은 목욕탕에서 40년을 함께했던 단골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정임아, 내가 정말 꿈을 이뤘구나. 너무 자랑스러워.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임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멀리 부산에서도 왔고, 어떤 손님은 정임 할머니에게 격려 편지를 전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자 정임 할머니는 승호와 둘이서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승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었어. 승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개업한 지 6달이 지난 찻집 정임인의 따뜻한 손은 이제 대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5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정임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는 차를 마시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임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고 쓸쓸했던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차를 드릴까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정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정임 할머니는 젊은 손님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던데 우리 찻집에 와서 좀 쉬어가세요. 정임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손님들이 많았죠. 어느 날은 취업 준비로 지친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임 할머니는 그 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도 72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정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학생은 나중에 취업에 성공해서 정임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죠. 승호는 여전히 주말마다 찻집을 찾아와서 정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이 특히 많네요. 그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 줄은 몰랐어. 정임 할머니와 승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임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줄 몰랐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명화는 감옥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정임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이미 명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려고요. 어느 따뜻한 오후, 정임 할머니는 찻집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차를 우릴 수 있어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정임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왔거든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정임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정임 할머니는 승우와 함께 찻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우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승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정임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은 아직도 따뜻하죠? 그 따뜻함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네요. 석양이 찻집을 따뜻하게 비추며 정임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임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정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승호의 인생을 바꿨고 그 승호가 다시 할머니에게 희망을 선사했죠. 선행은 결국 돌고 돌아서 더 큰 선행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반전미담 TV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감동적인 사연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